설날 차례상 앞에서였어요. 축하한다. 우진이가 드디어 젊은 신부를 맞는구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우리 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큰 경사라도 난 것처럼 기뻐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정말 제가 6년 동안 알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서아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우진이가 가영이랑 새 출발하겠다는데 네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남편 정우진이 이혼 동의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그 옆에는 20살 한가영이 수줍게 미소 짓고 앉아 있었죠. 젊은 게 최고야. 20살이면 얼마나 예쁘고 싱싱해. 맞아. 서아는 이제 나이도 있고 애 낳기도 어려우니까. 가영이 같은 예쁜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그들의 찬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제가 방해물이었던 것처럼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다는 듯이요. 이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어요. 화도 나지 않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한심했고 오히려 머릿속은 아주 금방 정리가 됐죠.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정말? 서아야, 네가 이렇게 쿨할 줄 몰랐네. 역시 똑똑한 여자는 다르네. 저는 펜을 들어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어이없게도 그 순간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시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홍대, 강남, 분당 레스토랑에 들어선 그 건물들이 모두 누구 명의인지, 지난 6년간 제가 쏟아부은 65억이 어떤 의미인지. 그럼 새 출발 잘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정말로 새 출발이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죠.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아내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참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경제 뉴스에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집안이 조용했고 남편이 유난히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서아야, 잠깐 앉아봐. 남편이 저를 소파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잠깐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왔네. 시어머니께서 먼저 반응하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시더니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관에서 나타난 건 한가영이라는 20살 여자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던 그 아이였어요. 예쁘긴 했어요. 긴 생머리에 동그란 눈,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영이가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던 아이가요. 응, 가영아,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께서는 가영이를 저희 맞은편 소파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남편을 보셨어요. 마치 신호를 주는 것 같았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사실 오늘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가영이를 불렀어. 네, 무슨 얘기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었죠.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저는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 웬 이혼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가영이랑 재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죠. 저는 가영이를 쳐다봤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재혼을 가영 씨랑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서아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젊은 애가 낫지. 박수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뼉을 치시며 웃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죠. 우진이가 새 출발하는 게 좋아.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6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제 이혼을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갑자기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이 없어도 이혼할 수 있는 거야. 서아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6년 전 프로포즈 할 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죠.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해. 가영이는 젊고 예쁘고 나랑 잘 맞거든. 가영이가 그때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죠. 오빠, 저도 오빠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어렸는지 몰라요. 20살답게 앳되고 여린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연기가 아니라는 거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봐, 얼마나 예쁜 짝이야. 서아야, 너도 이해해야지. 남자는 젊은 여자가 좋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6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아. 젊을 때 혼자 잘 살았으면서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참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죠. 서아야, 솔직히 말하면 너는 운이 좋았던 거야. 우리 우진이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돈 걱정 없이 지냈잖아? 이제 그만하면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운이 좋았다고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이 이혼 동의서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가 아주 맑아졌어요. 홍대 매장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은 누구였지? 강남점 건물 소유주는 누구였지? 분당점 상표 추원은 누가 했지? 메뉴 개발비는 어디서 나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아니, 이제는 가족이 아니겠죠. 오빠,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정수푸드 매장들, 오빠가 다 혼자 만든 거예요?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곧 당당하게 대답했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다 기획하고 만든 거야. 그렇군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조바심을 내며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빨리 사인해. 시간 끌지 말고. 가영이도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혼 동의서를 찬찬히 읽어봤죠. 재산분할에 관한 조항도 있었어요. 매우 간단하게 적혀 있었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이 조항은 뭐예요? 아,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어차피 너는 가사만 했으니까 가져갈 게 없잖아.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가사만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오빠, 저 펜트하우스 계약자가 누구예요? 그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내 명의지. 당연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트하우스는 남편 명의가 맞아요. 하지만 계약금과 보증금은 누가 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혼 동의서에 사인을 했죠.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잘했어. 서아야. 이제 우진이도 행복할 거야.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며 가영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가영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죠. 오빠,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실 거예요? 그럼, 가영아, 우리 곧 결혼하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일어났어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서 짐 정리할게요. 서아야.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뭐예요? 내일까지 다 정리해줘. 가영이가 이사 올 예정이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내일까지요? 참 급하네요. 네, 알겠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방 안에서 저는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일을 꺼냈죠. 혼전재산 목록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부동산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죠. 홍대 건물, 강남 건물, 분당 건물. 그리고 정수푸드 5개, 매장이 모두 입점해 있는 그 건물들 말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젊은 애가 낫다고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년을 되돌아봤죠. 정확히는 정수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이에요. 기억해보니 처음 시작은 2019년 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죠. 그때 저는 F&B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회사였죠. 서아야, 나랑 함께 사업해보지 않을래? 남편이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게 로맨틱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사업이요? 레스토랑. 너 음식 쪽 전문가잖아. 내가 경영하고 너는 메뉴 개발이랑 매장 기획을 맡으면 어떨까?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어요. 정말로 함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매장 자리를 정할 때였어요. 홍대 쪽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왔죠. 1층 모서리 상가에 40평 정도 되는 자리였어요. 여기 좋은데 유동인구도 많고 대학가라 젊은 층 타겟으로 딱이야. 남편이 매장을 둘러보며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이었죠.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서아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자금으로는 좀 부족해.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홍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가 소유한 작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3억을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은 저였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건물을 사뒀던 거죠. 그때는 세금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고요. 메뉴 개발은 완전히 제 몫이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죠. 파스타 소스부터 시작해서 피자 도우, 샐러드 드레싱까지 하나하나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했어요. 와, 서아야, 너 정말 천재 같아. 이 마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남편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는 엄지를 축혀 세웠어요. 그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매장 인테리어도 제가 기획했어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모던한 분위기로 꾸몄죠. 조명부터 가구, 소품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선택했어요. 드디어 홍대점이 오픈했을 때 정말 대박이 났어요. 첫날부터 웨이팅이 생겼고 SNS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우와, 여기 파스타 진짜 맛있다. 인스타 감성 제대로네. 사장님, 레시피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어보고는 계속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뿌듯했죠. 제가 만든 메뉴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매장이 성공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직원 교육을 하던 중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에게 파스타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야, 서아야? 아, 새로운 직원분께 메뉴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건 매니저가 하는 거야. 너는 집에 가서 쉬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를 매장에서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아내가 일터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두 번째 매장을 강남에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또다시 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했고 메뉴 개발부터 매장 기획까지 모든 걸 했죠. 강남점은 홍대점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었어요.
60평 정도 되는 자리에 프리미엄 라인을 추가했고요. 서아야,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럽게 해보자. 강남이니까. 좋아요. 프리미엄 메뉴 라인을 추가로 개발해 볼게요. 저는 또 3개월 동안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했어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 로브스터 리조또, 프리미엄 스테이크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죠. 강남점도 대성공했어요. 오픈 첫 주부터 예약이 꽉 찼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와서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아, 이분은 제 아내예요. 집사람이죠. 집사람. 그냥 집사람이에요. 메뉴를 개발한 사람도 매장을 기획한 사람도 아니라 그냥 집사람. 어느 날은 음식 전문 유튜버가 취재를 왔어요. 정수푸드의 성공 비결을 묻는 인터뷰였죠. 사장님, 이렇게 독특하고 맛있는 메뉴는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아, 그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배우고 여러 레스토랑을 벤치마킹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완성했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탈리아 현지라니요. 남편은 이탈리아에 가본 적도 없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갔던 게 전부였는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장이 생길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제가 자금을 대고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을 기획하면 남편이 모든 공을 가져가는 거였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아야, 너 친정에서 돈 좀 더 받을 수 없어. 우진이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거든.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 돈을 받으라고요. 어머니, 이미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많이라니. 아직 시작 단계잖아. 내 친정이 부자라며? 좀 더 지원받아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ATM기였다는 거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말이에요. 부부니까 함께 성공하는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정수푸드가 5개의 매장으로 확장되고 연 매출이 150억을 넘어서자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30대 젊은 사업가 정우진 씨의 성공 스토리, 무에서 유를 창조한 레스토랑 제국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어떤 기사에도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진의 아내 정도로만 언급될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혹시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메뉴 개발이나 매장 기획 같은 것들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부부가 함께 하는 거잖아. 그래도 제가 한 일은 한 일이잖아요. 서아야, 너 요즘 이상해. 명예욕이 생겼어.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걸 그냥 도와준 거라고 하시네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남편이 가영이라는 아이를 아르바이트로 뽑으면서부터요. 이 아이 젊고 예쁜 애, 홀서빙 맡겨도 되겠어. 처음 가영이를 본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설마 했죠. 하지만 점점 남편이 가영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장 교육이라는 명목으로요. 가영아, 이 메뉴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가영아, 손님 응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마치 제가 했던 일들을 가영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설마 정말 바람을 피울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어젯밤 그 충격적인 이혼 선언을 들었죠. 20살 알바생과 재혼하겠다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걸 되돌아보니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뜨거운 화가 아니라 정말 차가운 분노요. 저는 일어나서 서류함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홍대 매장 건물의 등기부등본. 소유자 윤서아. 강남 매장 건물의 등기부등본. 소유자 윤서아. 분당, 신촌, 이태원 매장 건물들의 등기부등본. 모두 소유자 윤서아. 정수푸드 상표 출원서. 출원인 윤서아. 메뉴 개발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자 윤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에서 지원받은 15억 원의 증빙 서류들. 수취인 윤서아.
저는 이 서류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젊은 애가 낫다고요? 좋아요. 그럼 정말 젊은 애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새벽 3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윤서아입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음날 오전 청담동 정수푸드 본사로 향했어요. 남편이 그곳에서 이혼 조건을 정리해서 얘기해주겠다고 연락했거든요. 본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 3명이 회계와 관리 업무를 보는 곳이었죠. 본사 건물 역시 제가 소유한 곳이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결혼 전에 투자 목적으로 샀던 상가 건물의 한 층이었거든요. 서아 씨, 안녕하세요. 1층 로비에서 가영이가 저를 맞았어요. 이제 반말도 안 하네요. 어제까지는 언니라고 불렀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죠. 어서 와. 서아야. 앉아. 남편이 저를 맞은편 의자로 안내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죠. 오늘은 이혼 조건을 정리해 보려고 해.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잖아. 네.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서류 몇 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이게 재산분할 포기각서야. 여기에 사인하면 돼. 재산분할 포기각서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뭐예요? 뭐긴 뭐야. 너는 가사만 했으니까 가져갈 재산이 없잖아. 혹시나 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야.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사만 했다고요. 참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수푸드 사업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투자라니. 그게 투자야. 부부가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15억이나 되는 돈인데요. 그 돈으로 우리 매장들이 성공한 거 아니야? 너도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았어? 시어머니께서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맞아. 서아야. 너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살았어. 이제 그만하면 됐지. 그때 가영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저에게는 종이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다른 분들에게는 도자기 잔에 원두커피를 대접했죠. 그 차별 대우가 참 노골적이었어요. 가영아, 고마워. 남편이 가영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가영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 옆에 앉았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서아 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배워서 남편 도와드릴게요. 가영이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흐뭇해하셨어요. 그래, 가영아. 너는 젊으니까 뭐든지 금방 배울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배우려고도 안 하잖아. 나이 든 사람이라니요. 저는 겨우 36인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서아야, 빨리 사인해. 가영이랑 우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하거든. 시아버님이 재촉하셨어요. 다음 달에 결혼이라니 참 빠르네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어디든 가서 새 출발하면 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6년을 함께 산 아내를 길거리로 내쫓는 것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참,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께서 제 가방을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 카드나 통장 같은 거 가지고 있나 해서. 다 반납해야지. 어머니, 제가 도둑인가요? 도둑은 아니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 가영이가 이제 사용해야 할 건데. 저는 가방에서 카드 몇 장과 통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됐어. 다른 것도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됐어. 됐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영아, 이제 이 카드들 새로 만들어야겠네. 가영이가 카드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살펴봤어요. 마치 자기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와, 블랙카드도 있네요. 저 처음 써봐요. 그래? 가영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젊은 애가 예쁜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시아버님이 가영이를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박정하게 굴더니 가영이에게는 이렇게 자상하시네요. 서아야, 사인 안 할 거야? 남편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점심 약속이 있다는 듯이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참 간단한 문장이네요.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죠. 혹시 이 서류 검토할 시간 좀 주실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어서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변호사, 왜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우리끼리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서아야. 시어머니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지금까지 우진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시끄럽게 하려고. 그럼 우진이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제 권리는 지켜야죠. 권리? 무슨 권리? 너는 가사만 했잖아. 뭔 권리가 있다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화가 났던 순간 말이에요. 가사만 했다고요? 그럼 뭐 했어? 매장에서 요리라도 했어. 서빙이라도 했어. 그냥 집에서 놀고만 있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가영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들, 혹시 정수푸드 매장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야 임대 건물들이지. 우진이가 좋은 자리 골라서 임대 계약한 거야.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그 건물들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그런 건 우리가 왜 알아야 해?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순간 가영이가 박수를 쳤어요. 우와, 언니 정말 쿨하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가영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정말 순진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네, 쿨하죠. 저는 원래 쿨한 편이에요. 서아야, 고마워. 이렇게 좋게 정리해줘서. 남편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아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렀어요. 집 열쇠도 놓고 가야지. 아, 맞네요. 저는 가방에서 펜트하우스 열쇠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언제까지 짐 정리하실 거예요? 가영이가 물었어요. 벌써 자기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까지 다 정리할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언니. 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순진한 20살이 아니라는 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죠. 김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사인받았습니다.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건물을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죠. 정수푸드 본사 간판이 보였어요. 내일까지만 보겠네. 혼잣말을 하며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짐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가영이가 부지런히 정리해둔 것 같았죠. 제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가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죠. 언니, 오셨네요? 짐 정리해뒀어요. 고마워요. 저는 짐을 확인해봤어요. 의외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 물건들만 골라내서 박스에 담아놓았더라고요. 언니 방은 이제 제가 써도 되죠? 네, 물론이에요. 와, 정말 커요. 드레스룸도 있고. 저 처음에 이 집 와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영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런데 처음 와봤을 때라고 했네요. 언제 처음 와봤던 거죠? 가영 씨, 혹시 여기 전에도 와본 적 있어요? 아, 네. 몇 번 왔었어요. 남편이 집도 구경시켜주고 같이 요리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집에서 데이트를 했던 거네요. 언니는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호텔에서 며칠 지내면서 찾아볼 생각이에요. 힘드시겠다. 그래도 언니 젊으니까 금방 새 출발하실 거예요. 전다고 하네요.
어제는 나이 들었다고 했는데 참 말이 바뀌기도 빠르네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서아야, 짐 정리 다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아, 그래, 수고했어.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방, 아니, 이제는 가영이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6년 동안 제가 살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방이 돼버렸어요. 드레스룸에는 이미 가영이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옷들이었죠. 화장대에는 가영이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언니, 이 화장대 진짜 예뻐요. 여기서 화장하면 공주님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가영이가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잘 사용하세요. 네, 감사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는 따로 음식을 차려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영이에게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셨죠. 가영아,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진이도 어릴 때부터 내 요리를 제일 좋아했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6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으시던 일들을 가영이에게는 자연스럽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서아야, 너는 안 먹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 그럼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정말 냉정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짐을 차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박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6년을 살았는데도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의외로 적었더라고요. 짐을 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거실로 왔을 때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가족이 아니죠. 그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제가 인사를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려보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새 출발 잘해. 네, 감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손을 흔들어 주셨을 뿐이었죠.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서아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네, 오빠도요. 그리고는 문이 닫혔어요. 그 문 뒤에서 가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무감정 상태였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서 침대에 펼쳤어요. 내일부터 사용할 무기들이었죠.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홍대, 강남, 분당, 신촌, 이태원 매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의 소유권 증명서였어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두 번째, 정수푸드 상표권 출원서. 출원인과 권리자가 모두 윤서화로 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메뉴 개발 관련 저작권 등록증들. 파스타 소스부터 피자 도우까지 정수푸드의 모든 레시피가 제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들. 정수푸드와 각 매장 건물 소유주저 사이의 계약서들이었어요.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의 사전 통보 시 즉시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죠. 다섯 번째, 친정에서 지원받은 15억 원의 증빙 서류들. 모두 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계획을 정리했어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작전의 순서를 말이에요. 먼저 각 매장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낼 것. 법정 기간은 1개월이지만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따라 즉시 해지 가능. 둘째로 상표권 사용 금지 통보를 보낼 것. 정수푸드라는 상표는 제가 추원하고 등록한 것이므로 제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음. 셋째로 메뉴 레시피 사용 중단 통보를 보낼 것. 저작권법에 따라 제 허락 없는 사용은 불법. 넷째로 각 매장 직원들의 급여 지급 중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다섯째로 거래처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 모든 납품, 계약이 정수푸드 본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상표권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저는 이 모든 계획을 종이에 적어가며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어디서 막힐 수 있는지, 어떤 반박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했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모든 통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고 그들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아야 했어요. 새벽 2시가 됐을 때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9시 정시에 시작해 주세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날이었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 쪽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쯤 가영이는 제가 썼던 침대에서 남편과 함께 있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젊은 며느리가 생겨서 행복해하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 행복도 내일까지였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젊은 애만 가지고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황당하죠? 6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젊은 애가 낳다며 쫓겨나는 상황이라니. 그런데 서아 씨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었네요. 과연 이 역전극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저는 김종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는 제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부동산 투자할 때마다 자문을 구했던 분이죠. 서아 씨, 준비 다 됐습니다. 정말 시작하시겠어요? 네, 시작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9시였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발송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상표권 사용 금지 통보서, 저작권 침해 중단 통보서, 그리고 각종 증명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타겟은 정수푸드 본사였어요. 청담동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죠. 정수푸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통보, 상표 정수푸드 사용 금지, 메뉴 레시피 사용 중단. 두 번째로는 5개 매장에 동시 발송됐어요. 홍대, 강남, 분당, 신촌, 이태원점 모두예요.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30일 이내에 명도 요구. 세 번째로는 주요 거래처들이었어요. 식자재 납품업체, 인테리어 업체, 청소업체까지 모든 협력사들에게 통보가 갔어요. 임대인 지위 변경에 따른 계약 관계 재검토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도 통보가 발송됐어요. 사업장 운영 중단에 따른 근로 관계 해지 예정. 김 변호사가 마지막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나서 저를 봤어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1시간 안에 연락이 올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30분도 안 돼서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홍대점 매니저였어요. 사장님, 지금 뭔 일이에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건물에서 나가라고 해요. 저는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니에요. 정우진 씨에게 연락하세요. 그런데 건물주가 윤서아 씨라고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건물주세요?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영업을 중단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강남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분당점, 신촌점, 이태원점까지 연달아서요. 모든 매장에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상태였어요. 서아야, 지금 뭘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진 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매장들에서 다 연락 왔어.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왔다고. 아, 그 얘기군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라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보시면 임대인이 필요에 의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아야, 농담하는 거야? 매장들이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 그건 우진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서아야, 엄마가 전화 바꿔달라고 하셔. 네, 곧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아야, 서아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어머님, 저희 어제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그래도 말이야. 잠깐만 생각해보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꺼지라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네요. 죄송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갔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서아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헛웃음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돈 셔틀이라고 생각하시더니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새 출발을 해야 해요. 제 자산으로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후에 시아버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윤서아, 지금 뭘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회장님. 법적 절차에 따라 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자로서의 권리도요. 야, 너 지금 우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인다니요. 그냥 제 것을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미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키워줬다고요?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키워줬다고 하시네요. 회장님, 저는 키워진 게 아니라 키워드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지금 복수하는 거지?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깔끔하게. 전화를 끊고 나니 김 변호사가 웃고 있었어요. 반응이 예상대로네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될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1시간 후에 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언니. 언니, 저예요. 가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가영씨, 이 일은 가영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남편은 빚만 지게 돼요. 결혼 못한다는 말에 본심이 나오네요. 그럼 다른 곳에 새 매장을 차리시면 되잖아요. 우진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게 어디 쉬워요. 돈도 없고. 역시 돈 얘기가 나오네요. 가영 씨,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홍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사장님, 저 김민수예요. 홍대점에서 서빙하던. 아, 민수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로 피해를 보는 건 남편만이 아니라는 거요. 무고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었거든요. 민수 씨,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거예요. 정우진 씨에게 연락해보세요. 연락했는데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정 급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김 변호사가 상황 정리를 해줬어요. 5개 매장 모두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거래처들도 납품을 중단했어요. 우진 씨 반응은 어때요? 아직 법적 대응은 없어요. 아마도 상황 파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라운드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언론에도 알려질 겁니다. 정수푸드 5개, 매장 동시 영업 중단 같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한때 젊은 사업가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던 정수푸드가 갑작스럽게 전 매장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아야, 제발, 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네요. 뭘 잘못하셨어요? 모든 게 잘못됐어. 가영이 일도, 이혼 일도. 다시 돌릴 수 없을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새 출발을 시작하셨잖아요. 서아야,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우진 씨, 어제 가영 씨랑 결혼한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서아야, 만나서 얘기하자. 정리하고 싶어. 정리요? 응. 서로 좋게 끝내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청담동 사무실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결국 저는 정수푸드 본사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다시 가보는 그곳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없었고 전화벨 소리만 계속 울리고 있었죠. 3층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새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와줘서 고마워. 무슨 얘기하고 싶으셔서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서 이혼 조건을 강요받았던 그 자리였죠. 서아야, 내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너를 만만하게 봤어. 만만하게 봤다고 하네요. 그래도 솔직하긴 하네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조건을 들어볼게.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봐. 조건이라니요. 아직도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서아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너도 손해야. 매장들이 다 문 닫으면 너도 임대료 못 받잖아. 그때 문이 열리면서 가영이가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많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어요. 언니, 왔네요. 네. 가영이가 남편 옆에 앉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거요. 언니를 무시하고 언니가 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가영이가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봤던 그 순진한 눈물과는 달랐어요. 뭔가 절박한 눈물이었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밤잠도 못 자고 술만 마셔요. 그럼 다른 일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우진 씨 능력이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서아야, 솔직히 말할게. 나 혼자서는 못해. 매장 운영도, 메뉴 개발도, 사업 기획도 다 내가 했잖아. 드디어 인정하네요. 그걸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같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같이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파트너십으로 내 이름도 당당하게 내세우고 지분도 반반으로 나누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저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가영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가영이를 보더니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건 다시 생각해보자. 가영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남편을 봤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영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 때문에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제가 물러날게요. 가영이가 일어서더니 가방을 들었어요. 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같은 어린애가 오빠 사이에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영 씨 안 쫓아가세요? 서아야, 우선 우리 얘기부터 정리하자. 그런데 가영 씨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서아야, 제발.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매장은 다 문 닫히고 직원들은 급여 달라고 하고 거래처는 손해배상 얘기하고. 그럼 가영 씨와 함께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아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복수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도 손해야. 무슨 손해요? 임대료도 못 받고 평판도 나빠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도 불리해져.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우진 씨, 제가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야. 0원이에요. 6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제 건물에 제 돈으로 매장을 차리고 제가 메뉴를 개발하고 제가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임대료를 왜 받겠어요?
남편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그럼 손해가 없다는 거야? 손해요? 오히려 이득이죠. 이제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응, 알겠어. 네. 통화를 끝내고 저를 봤어요. 강남점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했어. 임금 체불로. 그럼 빨리 주시면 되죠. 돈이 없어. 운영자금이 다 떨어졌거든. 그럼 개인 돈으로라도 주셔야죠. 개인 돈도 없어. 사업자금 대출 받을 때 개인 보증 다 섰거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남편은 정말로 파산 직전까지 온 거였어요. 그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어제 가영 씨와 결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가영 씨가 도와드리시면 되죠. 서아야, 제발. 그때 시어머니께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며칠 새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서아야, 왔구나. 네, 어머님. 서아야, 우리 진짜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라던 분이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새 출발을 해야 해요.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야.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어. 가족이라면 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됐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서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빌게. 제발 우진이 좀 살려줘. 저는 얼른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우진이 도와줄 거야? 어머니,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시아버님도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셨죠. 서아야. 네, 회장님.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사과라니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운 좋은 여자라고 하시더니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서아야, 우진이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 빚이 너무 많아. 그럼 파산 신청을 하시면 되죠. 파산이라니. 우리 정씨 집안의 체면이 아직도 체면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정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이혼했거든요. 서아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네. 정말 안 돼?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걸까요? 우진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만약 제가 없었다면 정수푸드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건 못했겠죠. 자금도 없었고, 메뉴도 없었고, 매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뭐야? 최종 합의서예요. 남편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정수푸드 상표권, 메뉴 저작권, 건물 5개소에 대한 완전한 권리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의 투자금 65억 원 회수. 65억이라니. 제가 6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계산해 본 거예요. 이자는 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네. 그럼 정말로 젊은 애만 가지고 새 출발하시면 되죠. 남편이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사인을 했어요. 서아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어요. 저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합의서에 사인을 받은 그 다음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6시에 가영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언니, 저예요.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가영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아니요. 왜요? 정수푸드 기사 나왔어요. 5개 매장 동시 폐점이라고. 저는 급하게 TV를 켰어요. 정말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한때 성공한 젊은 창업가로 주목받았던 정우진 씨의 정수푸드가 어제 갑작스럽게
전 매장 폐점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자금난이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면에는 문이 닫힌 정수푸드 매장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과거 인터뷰 영상도 나왔죠.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매장을 열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메뉴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해 보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언니, 이것 때문에 남편이 완전히 망했어요. SNS에서도 난리고,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정말 난리였어요. 정수푸드 사장 정우진, 하루아침에 몰락. 창업 성공담은 거짓이었다? 직원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댓글들도 거의 다 비난 일색이었어요. 역시 거품이었네. 직원들 월급은 줘라. 젊은 창업가라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가영이가 계속 전화해서 울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온다고요? 네,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요. 가영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우진 씨는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회사에도 안 가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가영 씨, 혹시 홍대점 가보셨어요? 홍대점요? 거기는 문 닫혔는데요. 문은 닫았지만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홍대점으로 향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홍대점에 도착하니 정말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을 두드려 봤어요. 우진 씨? 우진 씨, 저예요. 서아예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며칠 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서아야, 왜 왔어? 가영 씨가 연락 안 된다고 해서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이 비틀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매장 안은 엉망이었어요.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정수푸드 관련 기사들이었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긴. 인생 정리하고 있지.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인생 정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서아야, 나 정말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뭘로? 빚만 30억인데? 30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업자금 대출 받을 때 개인 보증 섰거든. 매장들 보증금도 다 내 개인 대출이었고. 이제 다 갚아야 해. 가영 씨는 알아요? 알겠어. 그 애는 돈 있을 때만 좋아했던 거야. 네. 남편이 스마트폰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가영이와의 카톡 대화 내용이었는데 제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용돈 좀 주세요. 오빠, 제 친구들이 저희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런 식의 대화들이 수백 개씩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응.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 남편이 또 다른 대화를 보여줬어요. 어제 날짜였어요. 오빠, 저희 상황 너무 힘들어요. 언니한테 정말 미안하고. 가영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저 아직 너무 어려서 이런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네요. 돈 없어지니까 갑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돼.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익십.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가영 씨가 펜트하우스에서 나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우진아, 큰일 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도 들릴 정도로 컸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가영이가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영이도 없고 귀중품들도 없어져.
귀중품이요. 현금, 금반지, 내 어머니 유품 목걸이까지. 다 없어졌어.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우진아, 너 비상금으로 모아둔 5억도 없어졌어. 통장이랑 카드가 다 없어. 5억까지 없어졌다고요? 어머니, 확실해요? 확실하다니.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이런. 우진 씨,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빚 30억에 비상금 5억까지 털렸는데, 그때 남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가영이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빠가 다시 성공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계산적인 아이였네요. 우진 씨,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해봤자 돈 돌려받을 수 있겠어. 그 애는 이미 잠적했을 거야.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서아야, 나 정말로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뭘로? 나 이제 신용불량자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업도 망했고, 뭘로 다시 시작해?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진 씨, 일단 여기서 나가요. 이런 곳에서 술만 마시면 더 안 좋아져요. 어디로 가? 집도 없는데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요. 서아야, 네, 정말로 안 돼? 우리 다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진 씨, 이미 끝났어요. 서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우진 씨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정말요? 응. 더 이상 내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아야. 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남편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30억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갔고 시댁분들은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가영이는 정말로 종적을 감췄어요. SNS도 모두 삭제하고 연락처도 바꿨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5억을 가지고 도망간 거니까 당분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저는 그 사이에 새로운 회사를 차렸어요. SA 컬리너리 그룹이라는 이름으로요. SA는 제 이름 CA의 이니셜이에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업하고 있어요. 정수푸드가 있던 5개 매장 자리에는 모두 새로운 레스토랑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수푸드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요. 더 고급스럽고 더 전문적인 레스토랑들로 바꿨어요. 홍대점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캐스 SA로, 강남점은 프렌치 레스토랑 메이슨 SA로, 분당점은 일식당 서쉬 SA로 각각 바꿨어요. 모두 제대로 된 셰프들을 모셔와서 정통 요리를 서비스하고 있죠. 메뉴도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요. 6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메뉴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더 발전된, 더 세련된 요리들로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제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언론 인터뷰도 제가 직접 하고, 셰프들과의 미팅도 제가 주도하고, 사업 계획도 제가 세워요. SA 컬리너리 그룹의 윤서아 대표는 기존 정수푸드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어느 날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수푸드의 모든 기반은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수푸드의 성공 뒤에는 제가 있었다는 거요. 윤서아 대표, 진짜 대단하네. 6년 동안 뒤에서 다 하고 있었구나.
정우진은 그냥 얼굴마담이었네.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매장 오픈 준비로 강남에 있는 메이슨 SA에 왔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미슐랭 가이드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장님, 새로운 디저트 메뉴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파티시에가 새로 개발한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맛도 한번 봐야겠네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런 퀄리티면 미슐랭 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벽해요. 이 메뉴로 가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예약이 벌써 3개월치가 다 찼어요. 대기 리스트도 200명이 넘고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폭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레스토랑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오후에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회계보고서를 확인했어요. 놀라운 결과였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될 줄이야. 매출이 정수푸드 전성기의 3배에 달했어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훨씬 높았죠. 제대로 된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운영하니까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미슐랭 가이드 조사관이 내일 KS SA에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요? 네. 비공식 방문이지만 평가 차 오신다고 하네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미슐랭 별을 받는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레스토랑으로 인정받는 거겠죠. 퇴근길에 홍대에 있는 KS SA 앞을 지나갔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 진짜 맛있다더라. 윤서아 대표가 직접 개발한 메뉴라는데 정수푸드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니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예전에 썼던 일기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6년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 썼던 일기였어요. 오늘 남편과 함께 첫 번째 매장 계획을 세웠다. 정말 행복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네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6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니 남편이었어요. 서아야, 뉴스에서 내 성공 소식 봤어. 정말 축하해. 너는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우진 씨도 새로운 출발 잘하세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과거와 작별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미슐랭 조사관이 KS SA에 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코스 요리를 모두 드시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파스타의 소스는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맛을 살렸네요. 감사합니다. 내년 미슐랭 가이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6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KS SA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만든 레스토랑에서 제가 개발한 메뉴를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홍대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문득 6년 전 그 박수 소리가 떠올랐어요. 젊은 애가 낫지 라며 박수를 쳤던 그 소리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젊은 애가 낫다고 했었죠. 혼잣말을 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맞아요. 젊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36살이에요. 20살 가영이보다는 나이가 많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진짜 중요한 건 경험이고 실력이고 끈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SA 컬리너리 그룹 공식 계정 팔로워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알림이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윤서아 대표 너무 멋져요. 진짜 성공한 여성 CEO의 모습이네요. KS SA 예약 언제 풀려요? 언니 정말 존경해요. 모두 따뜻한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제 레스토랑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캐스 SA라는 글자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저는 윤서아예요. SA 컬리너리 그룹의 대표이고 세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꿈꾸는 사업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나로 살아. 간판 불빛 아래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통쾌하셨죠? 서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6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젊은 애가 낫다며 쫓겨나는 상황. 정말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요. 하지만 서아 씨는 울거나 원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든 걸 되찾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서아 씨가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그리고 가영이라는 20살 아이도 참 계산적이었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며 달라붙더니 위기가 오니까 바로 5억 들고 도망치네요. 역시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서아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20살이든 36살이든 중요한 건 실력이고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아 씨처럼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선택,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